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일산 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차량 두 대를 비교를 해볼 건데, 이 차량들은 하이브리드라는 동일한 점도 가지고 있고 신차가도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가치도 다르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라고는 하지만 들어가 있는 심장, 엔진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다르거든요. 게다가 정말 재미있는 건 비슷한 차량인데 중국과는 또 아예 달라. 어떤 차량이냐면 바로 기아의 K8 하이브리드, 그리고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두 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두 차량은 하이브리드라는 시스템 자체만 비슷할 뿐이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차량이 신차가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중고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차량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과연 내가 구매할 만한 차량은 어디에 좀 더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원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제 옆에 있는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트림을 가져왔고요, 이쪽에 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르블랑 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량 모두 다 중간급의 트림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르블랑은 익스클루시브보다는 약간 옵션이 빠진, 익스클루시브에서 정말 실속 있는 옵션들만 살짝 뽑아가지고 가져온 르블랑 트림이고, K8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라이트, 노블레스, 그리고 시그니처, 이렇게 세 가지 등급이기 때문에 중간급 트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 두 차량 다 중간급 트림에다가 어느 정도 옵션이 챙겨져 있는 그런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차를 앞모습이나 이런 것들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K8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K8 같은 경우에 검정색이나 유채색 같은 것들은 괜찮은 편이지만 흰색으로 뽑으면은 이거 조금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앞모습에 이렇게 검정색으로만 놓고 보면 약간 요즘 자동차들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릴이나 보닛, 범퍼 이런 것들의 경계선을 굳이 크롬 테두리로 두르지 않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보이게 하는 느낌을 기아는 K8부터 적용을 시켜왔기 때문에 선구안 같은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그랜저도 잠깐만 보면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많이 팔렸죠. 큐 그랜저라고 불릴 만큼 그릴이나 이런 부분에도 DRL이 여러 방면으로 들어와서 약간 이모티콘을 형상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면은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풀체인지 모델이 아니라 그랜저 IG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이 안에 K8과는 전혀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엔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에서 사용하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자연흡기 플러스 변속기 플러스 모터, 요 세 가지를 겹쳐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그랜저가 사용하던 자연흡기 엔진이 2.4L 4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했고요, 플러스 모터 출력으로만 따지면 한 38kW급을 사용을 했습니다. 대략 한 50마력 정도 되는 모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K8을 한번 보면은 K8은 풀 체인지를 하면서 엔진이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꿨죠. 우리가 현행으로 알고 있는 1.6L 터보 엔진에다가 44kW급 모터를 더해서 합산 출력으로 230마력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랜저보다는 다소 출력이 조금 더 높은,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1.6L를 사용하다 보니까 훨씬 더 유지비 측면에서는 더 가성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앞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K8이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대신에 2.4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있는 그랜저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유지비 측면에서는 약간 불리할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사용해온 엔진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더불어서 자연흡기 엔진이잖아요. 터보 엔진은 아무래도 터보 차저를 돌리고 열 방출을 어떻게 해낸가에 따른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까지 약간 이슈들이 계속 거듭해 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의 안전성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랜저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아니 사실 그랜저 2.4L 자연흡기 가솔린이 엄청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2.4L 자연흡기 가솔린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더한 차량들이 연비가 좀 더 잘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특성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랜저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자인에서는 K8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고, 모터나 파워트레인, 하이브리드 특성 이런 것들에서는 그랜저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은 일단 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겠죠. 르블랑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기본 트림인 17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옵션을 더하거나 위쪽 트림으로 올라간다거나 하면은 18인치나 그 위쪽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17인치 기본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노블레스 트림이 적용된 K8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모양의 휠을 사용하고 있는 17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7인치 휠이 작을 수는 있어요. 작을 수는 있는데 승차감이라든지 연비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17인치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편평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승차감에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휠이 작으면 작을수록 연비는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에는 17인치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뒤쪽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리어 램프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뒤쪽에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열어서 보면은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르블랑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어요.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넓게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현대자동차들 세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뒤쪽 2열을 폴딩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오는 차량들이 덜어 있어요. 폴딩이 안 돼서 뭔가 긴 짐을 싣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살짝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신에 스키스루는 있기 때문에 뭐 스키를 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K8도 한번 보면요, K8도 보면은 뒤쪽으로 굉장히 길게 사용한 램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이 빈 공간이 이쪽에서 나오는 램프의 빛을 반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봤을 때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K8도 트렁크를 한번 열어서 보면은 노블레스 트림 정도 되면 당연히 이렇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어요.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그랜저보다는 살짝 넓습니다. 확실히 바닥 부분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K8이 조금 더 넓게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K8도 똑같이 스키스루밖에 없습니다. 뒤쪽 2열을 폴딩을 할 수는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K8이 조금 더 넓으니까 공간성만 놓고 봤을 땐 K8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랜저는 르블랑을 가지고 왔고 K8은 노블레스를 가지고 왔잖아요. 왜 그런 차량들을 가지고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K8은 노블레스, 그랜저는 르블랑. 왜 이렇게 가지고 왔냐면 K8의 낮은 트림인 노블레스 라이트, 그랜저의 낮은 트림인 프리미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정말 많이 빠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하게 좋아하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풍 시트라든지 전동 트렁크라든지 이런 편의 옵션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최소한 노블레스나 르블랑, 익스클루시브 요렇게까지는 올라오는 차량들을 구매해야 내가 흔하게 자동차를 탔을 때 뭐 통풍 시트 같은 건 당연히 여름엔 틀어야지, 이번 여름 굉장히 더울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날씨에 필요한 옵션들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가격이 저렴하다고 난 가장 낮은 트림이 좋아 라고 하기보다는 한 단계 정도는 더 업그레이드 해놓은 노블레스나 르블랑을 타는 게 좋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내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랜저부터 한번 실내 보도록 할게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시동을 건다고 하더라도 바로 엔진이 켜지진 않죠. 하이브리드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르블랑을 선택하게 되면 앞좌석 통풍 시트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도 동시에 들어와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이 차량은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된 차량이거든요. 이게 100만 원짜리 옵션인데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조금 있는 편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과속 단속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기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K8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르블랑을 선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에이다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르블랑만 선택하더라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HDA1에 해당하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포함돼요. 이게 K8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넣어주진 않고 따로 옵션을 넣어야만 활성화되는 옵션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첨단 주행보조 기술을 기본적으로 포함시켜줬다는 거에 한해서는 그랜저가 조금 더 선택할 만한 그런 차량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르블랑을 선택했을 때 장점은 전동 시트가 1열이나 이런 곳들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으면서 동시에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르블랑은 메모리 시트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1번, 2번 셋 이런 식으로 해서 문짝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넣으려면 아무래도 익스클루시브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트림을 골라야 되다 보니까 르블랑에서는 메모리 시트가 없다는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일 수는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런 그랜저 같은 패밀리카들은 보통 혼자서만 타지는 않아요. 남편이 운전할 때도 있고 와이프가 운전할 때도 있고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메모리 시트가 없다는 점에서는 그랜저가 살짝 아쉬울 수 있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이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그거는 K8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K8에 타서 시동도 한번 걸어보면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K8은 다른 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일단 실내에 봤을 때 이런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죠. 12.3인치 두 가지 디스플레이가 붙어있는 이런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노블레스 트림을 고르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앞좌석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걸 고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풍 시트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저나 K8이나 할 거 없이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조금 차이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K8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별로 많이 안 남겨놨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조라든지 오디오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이렇게 전환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었고, 우리가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이라고 하면은 뭐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노블레스를 선택하라고 제일 크게 말씀드렸던 건 뭐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 이런 것도 있지만 요게 들어갑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죠. 이 어라운드 뷰가 노블레스부터는 기본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 K8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조금 그랜저랑 큰 차이점 중에 하나긴 한데, 그랜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르블랑만 선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ADAS가 들어가잖아요. K8은 그렇지 않습니다. K8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주행보조 시스템은 차로 유지보조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드라이브 와이즈를 안 넣게 되면 고속도로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HDA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120만 원 정도를 더 내더라도 드라이브 와이즈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차량들을 고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K7에서 K8으로 넘어오면서 옵션들을 대거 적용을 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HDA2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다닐 때 자동 차선 변경까지 지원하는 그런 운전자 보조 옵션이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하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급제동이라든지 이런 주행 보조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노블레스 트림에다가 드라이브 와이즈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K8을 고르는 게 낫겠죠. 거기에다가 그랜저랑은 차이점이 있는 게, 그랜저는 HDA1이 들어가지만 K8 같은 경우에는 HDA2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더 우위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K8에는 있고 그랜저에는 없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12V 배터리 리셋 버튼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12V 배터리를 한 3년 4년 이렇게 쓰다 보면 12V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내가 오랫동안 차를 안 쓰다 보면 12V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K8 같은 경우에는 리튬 배터리를 쓰기 시작하면서 12V 배터리 리셋 버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전압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이 전기가 12V 배터리를 한번 땅 살려줘요. 약간 심장박동을 하는 거지. 야 잠깐 살아나 라고 하면서 시동을 걸 수 있게 잠깐 동안의 전기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12V 배터리 리셋이 빠져 있다는 게 약간 아쉬운 지점일 수는 있어요. 근데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다 보니까 있고 없고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은 기능이니까 이런 것들은 또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K8과 그랜저의 실내, 실외 이런 다양한 옵션 차이들을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두 차량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건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두 차량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되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 두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이런 것들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K8은 2022년 12월식,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반 정도 됐고 주행거리도 한 55,000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K8은 아직 보증기간조차 끝나지 않은 차량이죠.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2년 4월에 주행거리가 한 65,0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K8보다 주행거리도 한 10,000km 정도가 더 많고 연식도 한 8개월 정도 더 됐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두 차량의 신차가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K8 같은 경우에도 노블레스 트림이 한 4천만 원 초반, 그리고 거기에다가 드라이버 와이즈 한 100만 원 정도의 옵션을 더한 4천만 원 초반 정도의 신차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르블랑 트림 자체가 4천만 원 초반, 거기에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더해서 아무래도 신차가는 한 4,200에서 4,300 요 정도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풀 체인지 모델이 나왔잖아요. 완전 새롭게 바뀌면서 막 호라이즌이다 뭐다 막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트림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뭐 그랜저가 연식도 더 됐고 주행거리도 길고 풀 체인지 모델도 나왔잖아, 그랜저가 더 감가가 많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랜저가 K8보다 감가 방어를 훨씬 더 잘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 K8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살아있고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더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치가 한 2천만 원 후반대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연식도 오래됐고 주행거리도 긴데 3천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량의 가격 차이가 거의 200만 원 돈 가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K8 같은 경우에는 옵션도 더 좋고 연식도 짧고 주행거리도 짧고 보증기간도 살아있고 페이스리프트밖에 안 나왔는데 벌써 감가가 한 1,500만 원 정도가 돼서 2천만 원 후반인 거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연식도 오래됐고 주행거리도 좀 더 길고 보증기간도 끝났고 풀체인지 모델이 나왔고 옵션도 뭔가 미묘하게 하나씩 좀 더 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랜저가 한 1,200, 1,300 정도밖에 감가가 안 돼서 K8 대비해서 감가 방어가 훨씬 잘 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아무래도 내가 가성비 있게 따진다, 나는 그래도 신형 엔진에다가 신형 파워트레인 그리고 옵션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K8, 거기에다가 가격도 저렴하잖아, 아예 당연히 K8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예 나는 그래도 그랜저지, 야 이름이 그랜저잖아, 옵션 아무리 좋고 신형 파워트레인 들어가면 뭐해, 훨씬 더 안정성 있으면서 그랜저라는 이름값을 가지고 있는 차를 선택하는 게 낫지 라고 얘기하시는 두 부류가 충돌을 할 것 같은데, 야 이거 벌써부터 진짜 흥미진진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나는 과연 K8을 고를 것이냐 아니면 그랜저를 고를 것이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